금리 인하 후 계속되는 횡보장. 이런 횡보장에도 누군가는 빚을 내며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뜨거운 불장이 곧 시작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금리 인하 후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와줬지만 지금 현재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채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올라?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답답한 움직임이죠. 맞습니다. 한번 빠질 때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상승은 언제 다시 하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는 10월부터 상승, 아니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10월 1일부터 고용지표가 폭탄으로 우르르 발표되기 때문인데 첫날부터 ISM 제조업 고용지수,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고 다음날 비농업 고용 변화까지 발표하는데 일단 1일, 2일 발표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지표들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1일, 2일 발표에 좋은 분위기를 타다가 4일에 실업률 발표 이후 본격적인 상승 포텐이 터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올릴 때 되면 세력놈들은 알아서 지표 좋게 발표하고 올리기 때문이죠. 그럼 그냥 때려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시장 흐름만 보면 다 보입니다. 저는 항상 매크로 지표와 차트를 같이 분석을 하는데 차트적으로 떨어질 때 되면 매크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차트적으로 올라갈 때 되면 매크로 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 흐름만 얼추 알아도 매크로 지표는 예측이 쉽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혼자 연습 삼아 운영하고 있는 텔방에 계속 매매일지처럼 기록해 두는데 타점마다 레버리지 10배 기준 100% 넘는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모두 공개했었고요. 그럼 이제 10월에 상승이 왜 나오는지 그 시장의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0월은 회계연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회계연도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간인데 회계연도가 끝날 때쯤은 좋게 보여야 되니 돈을 꽁꽁 묶어두려는 경향이 있죠. 월급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도 처음 받았을 땐 돈 팍팍 쓰다가 월급날이 다시 다가올 때쯤이면 돈 엄청 아끼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이제 기업과 정부가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월급날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면서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란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오기 전 미리 하는 금리 인하인데 1995년 높은 금리로 힘들어하던 미국이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5bp 금리를 내렸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나스닥 상승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이 구간인데 엄청나게 상승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오기 전 금리를 내려 시장을 크게 성장시켰던 것이죠.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 파월이 지금 고용, 물가 모두 안정적이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미리 금리 인하하는 거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시기는 IT 붐이 일어났던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이제 AI 패권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칩스법과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으로 AI 시장을 발전시키면서 다시 한번 IT 붐처럼 AI 붐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AI 거품도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물론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거품이 드러나기 전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만 계속 보고 있다면 이게 거품이고 지금이 고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그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브리핑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영상만 꾸준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 더 힘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월가의 모금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암호화폐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고 사업도 장려할 것이라는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해주었는데요. 해리스가 많은 크립토 유권자들을 무시 못하고 결국 가상자산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바네크에서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내용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규제에 대한 명확성으로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해리스는 알트코인들은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날려보내고 비트코인만 살려둘 수 있다는 얘기이죠. 어찌됐건 비트코인은 잘 된다는 얘기지만 저는 그냥 해리스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다 잘되게 해줘야죠.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몇 명인데, 그쵸? 하지만 저 역시 다른 건 몰라도 비트코인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모으는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시면 비트코인을 추매하기 위해 하나로 1조 4천억이 넘는 돈을 전환사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얼추 8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 12,500개에 달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현재 25만 2,2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7,420개를 더 매수하고 17%의 수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본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버는 거의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와 직결되죠. 그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주 목록을 보시면 뱅가드, 블랙록, 모건 스탠리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뱅가드 블랙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1, 2위 자산 운용사를 다투고 있는 매우 거대한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이고 모건 스탠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 금융은행 중 하나이죠. 이 외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월가의 모든 전통 은행들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죠. 거의 36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비트코인 ETF 판매를 위해 블랙록 피델리티와 함께 고객에게 홍보하고 유치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형 자산운용사, 전통 은행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발만 담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뛰어든 상황에 과연 비트코인이 망할 수 있을까요? 해리스가 가상자산 다 쓰레기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비트코인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이미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만약 비트코인이 망해버리면 경기 침체랑 비교도 안 되는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을 만큼 비트코인은 지금 자산시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수요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 이슈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절대 망할 수 없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절대 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알트는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고 잘 알아보면서 투자하는 걸 권장드리지만 비트코인만큼은 언제든 사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온체인 데이터상 아주 좋은 상승 징조가 나오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보시면 양수에서 음수로 아주 크게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징조냐면 음수인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바이낸스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되었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쓰는 거래소이고 바이낸스는 전 세계인들이 대중적으로 쓰는 대표적인 거래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인 것이죠. 그 다음 장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시면 신고점을 찍기 전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신고점을 찍고 물량을 던지다가 68K 때 보유량 최저점을 찍고 최근 8월부터 물량을 모으기 시작해 지금 많은 물량이 모였습니다. 이 뜻은 지금은 물량을 축적하고 있을 때고 이제 곧 신고점이 나올 때를 대비하고 신고점으로 가는 상승 힘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또 고래들의 수익 실현 차트를 보시면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많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진짜 개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고래들의 힘만으로는 불장이 찾아올 수 없기에 이렇게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죠. 거기에다가 기관들의 숏 포지션 보유 물량을 확인해 보시면 계속해서 숏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와 다르게 조금 더 멀리 보고 베팅을 합니다. 즉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도 있지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큰 하락은 이제 끝났고 곧 가격 펌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보유량 또한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건 팔기 싫어서 따로 보관한다는 의미와 같은데 뭐랄까 좀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 있네요. 얼마나 오르려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기만 할까요? 곧 찾아올 앞으로의 불장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이제 10월 다음 주면 시작입니다. 말씀드렸듯 다음 주 고용지표 발표가 불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다 왔으니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버팁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